예, 반갑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을 담당하게 될 권동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 진행에 앞서서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행정관리를 전공했습니다. 자, 현 캠퍼스에서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캠퍼스 소방공무법, 소방기본법 강의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는 반복학습과 객관식 문제 연습으로 실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은 소방기본법에 대한 총괄적 내용이 됩니다. 자, 총칙 규정이 되겠죠. 법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이 내용이 바로 총칙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부분, 제3장이 화재 예방과 경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4장이 소방활동 및 소방교육, 그리고 이제 5장이 화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6장이 의용소방대 및 소방산업의 육성이죠. 자, 이 중에서 의용소방대 부분은 실제 별도의 법률로 제정돼서 원칙적 출제 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학교 교재 이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방학교 교재 내용이 출제 범위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비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장이 보칙 및 벌칙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별 핵심 요약을 파트별로 이때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OX 문제죠. 단원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OX 문제 해서 자신의 기본 실력을 증가하도록 구성이고, 그 다음에 핵심 예상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파트 마지막 부분은 최근의 기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기본 법령 조문 정리죠. 자, 조문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문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법령, 그래서 법률,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법령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자, 단원별로 핵심을 요약하고, 핵심 OX 문제, 그리고 여기다가 객관식 문제 연습, 그리고 조문 정리.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5부분, 자, 5번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때 5번 반복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성전시험 문제를 약간 보겠습니다. 제 총칙이죠. 총칙에서는 종합상실 보고사항에 관한 부분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상급 종합상실, 여기에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가장 전형적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성전시험 문제에서, 소방교 성전시험 문제에서 이때 문제가 소방기본법에서는 1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 13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소방장 성전시험 문제는 소방교 성전시험 문제하고 거의 대부분 반복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출제됐었죠. 여기서 종합상실, 자, 보고사항, 이 부분에서 담중 종합상실의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자, 사망자 5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했을 때 보고사항이죠. 사상자의 경우는, 자, 사상자, 자,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3명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과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답이 되겠죠. 소방박물관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하고 시도지사는 소방청과를 설립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과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소방청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을 선한 바에 의해서 시도의 조례로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칙 관련 부분이고,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은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부분, 기본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이 중에서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저수조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에서 흡수구 투입구죠.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 그때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원의 경우는 지름이 6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틀리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응원 협정, 여기서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응원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시도지사가 이때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응원 협정 체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파견된 소방공무원이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 나왔죠. 그런데 그 부분은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 협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3장 화재 예방과 경계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조치죠. 화재 예방 조치로서 상대방이 특정됐을 때는 화재 예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인의 성명 그리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방치된 위험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화재 예방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관계 공무원 하여금 방치된 위험물을 다른 것으로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때 보관한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언제부터 보관하면 그날부터 14일 동안 이때 게시판에 공구를 하고, 게시판 공구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7일 이때 정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7일 이 부분을 간료해서 어쨌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죠. 여기에 관한 부분으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나오죠. 화재 경계 지구 지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시도지사가 되겠죠. 나머지 소방특별 조사를 하는 것이라든가 소방설비에 대한 설치 명령이라든가, 그리고 화재 경계 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서 이때 우리가 소방교육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체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겠죠. 그 부분을 시도지에서 구분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소방장 승진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에 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특수가연물이 되기 위한 특수 품명별 수량으로서 킬로미터 이상, 그리고 세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죠. 나무 껍질 대피밥의 경우 400kg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kg 이상으로 해서 잘못 연결돼서 나왔죠. 이것이 소방장 승진 시험 문제로 어쨌든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은 소방활동 및 소방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죠.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부분,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소방지원활동과 그 다음에 이때 대비하는 것이 바로 생활 안전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신고가 접수된 위험 제거 및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 그래서 다음 중 소방 지원 활동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이때 우리가 바로 생활 안전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자, 단전 사고 시 여기에 대해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부분이죠. 그걸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을 대해서는 소방 교육 훈련의 종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재 진압 훈련, 그 다음에 응급 처치 훈련, 인명 구조 훈련, 인명 대피 훈련, 현장 지휘 훈련. 자, 거기에 관한 번호로 종류가 아닌 것 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방교육 훈련의 기간. 자, 따라서 계속 나온 부분입니다. 소방교육 훈련 기간은 2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2주간 이상을 하죠. 그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 승진 시험 문제로서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에 관한 부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신호의 종류.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그 다음에 해제신호, 훈련신호. 자, 이 부분이 소방훈련, 소방신호의 종류죠.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이렇게 다르게 구성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유사한 문제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정. 이분이 18년도 8월 10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때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고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다음 중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한 부분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100세대 이상의 이때 아파트, 그리고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분이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세부적 시험 문제에서 전용 구역의 설정에서 문자죠. 문자. 소방 자동차 그리고 전용 구역, 소방 자동차 전용, 이 글자는 백색으로 쓰게 되겠죠. 이것이 약간 다르게 구성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활동 구역의 출입자,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자가 아닌 것은 소방대장이 설정하니까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시장, 구청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에서 틀리게 구성돼 나왔습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 화재 원인 조사. 그러니까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조사를 구성해서 다음 중 화재 원인 조사가 아닌 것은 그래서 발화 원인 조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연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또 소방 시설 등의 조사, 이런 부분이 어쨌든 원인 조사였죠. 그래서 소방기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작년 시험 문제는 너무나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기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때 정리했으면 거의 대부분
이분은 12문제를 모두 맞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최근의 법령 개정이죠. 이 사항을 보고 정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분도 공부해야 되고 소방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하고 어쨌든 보증 벌칙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소방기본법 학습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어떤 애는 시험이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떤 애는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나온다고 해서 예컨대 쉽게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 그때그때 해마다 나오는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항상 기본적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기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자, 객관식 문제 연습이 없으면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자, 객관식 문제 연습을 통해서 문장 하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함정이 있는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반복적 학습이 중요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수험생활. 자, 이것을 이때 오래 잡지 않으려면 자, 한번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에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따라서 시험 이때 수험 도중에 이때 준비 도중에 실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특히 소홀하기 쉽죠. 자, 항상 시험 치기 전에 자, 가장 최근에 법령 개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만약 개정사항이 있다면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개정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도중에 예컨대 법령 개정이 있으면 이 부분은 마지막 파트에 자,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충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기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식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